여러분, 급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 따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배가 꽉 막혀서 숨도 못 쉬겠고 온몸에 식은땀이 쭉 날 때. 그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바늘에 빨간 실 감아서 손끝을 쿡 찔러주시면 까만 피 한 방울이 톡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속이 시원해졌어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말, 체했을 땐 손을 따야 한다. 그 상식이 왜 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체했다는 게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위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느려진 상태입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가스가 차고 명치 부위가 답답해집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위염, 심지어 약 부작용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위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체했다는 것을 피가 맺혔다고 생각하고 이를 풀면 낫는다고 여겼습니다. 손을 따거나 바늘로 찌르는 사열요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검붉은 피를 어혈, 즉 몸에 정체된 피로 보고 이를 제거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증이 완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연구에서는 손끝 사열이 위장 운동을 직접 촉진한다는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신경 자극 효과는 있지만 위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손끝을 찌르면 통증 자극이 발생하고 그 자극이 교감신경을 순간적으로 흥분시킵니다. 이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약간의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운동은 부교감 신경이 담당합니다. 즉, 손따기로 자극되는 건 전혀 다른 신경계입니다. 결국 위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는 나아지는 기분을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회복 효과, 즉 플라시보입니다. 둘째, 피를 내는 행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끝을 따는 행위 자체로 생기는 혈액 손실은 미미하지만 통증으로 인해 미주신경성 반응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지럼,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 등에게는 이런 반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 위험입니다. 소독되지 않은 바늘이나 침으로 찌르면 피부에 있는 세균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손끝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손가락에는 세균이 가장 많고 상처가 작아도 깊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파상풍, 봉화지겸, 심하면 폐혈증까지. 특히 고령자는 상처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찔림이 큰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증상을 가려 병을 키웁니다. 명치 통증과 체한 느낌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 담낭염, 췌장염, 위궤양 등 여러 질환의 초기가 모두 체한 듯한 증상을 보입니다. 한국응급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일부가 처음엔 체한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손따기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심장은 산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즉, 손따기는 위장 운동에는 효과가 없고 혈류와 신경계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며 감염 위험을 높이고 더 큰 병을 놓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따기가 오래도록 이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끝에서 피가 나면 뭔가 풀린다는 느낌. 잠깐의 통증이 오히려 집중을 분산시키며 속이 나아진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진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단지 뇌가 고통 신호를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린 것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여성 환자가 명절날 체해서 아들이 바늘로 손을 땄습니다. 몇 시간 뒤 손가락이 붓고 열이 났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죠. 진단명은 세균성 봉화지겸. 게다가 검사를 해보니 체한 게 아니라 담석이었습니다. 담낭에 돌이 생겨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서 명치가 답답했던 거였죠. 손 따는 동안 병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급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는 눕지 말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이나 탄산음료는 위의 근육을 더 수축시켜 채기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명치에서 배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며 가스를 빼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 가정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몸이 움직이면 위도 함께 움직입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때는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넷째, 소화에 도움이 되는 지압입니다. 손을 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검증된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뼈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부위인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소화 기능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합곡혈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체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6시간 이상 체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속쓰림, 식은땀, 구토, 어지럼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 체기가 아닙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죠. 손 따면 안 되는 이유는 4가지. 위장과 관련된 신경이 아니라서 효과가 없고, 일시적 통증으로 위장이 나아진 듯 착각할 뿐이며, 감염과 저혈압 위험이 있고, 더 큰 질환을 가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급체는 피가 막혀 생긴 병이 아니라 위가 멈춰 생긴 현상입니다. 피를 내서는 위가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에너지만 뺏길 뿐입니다. 여러분, 체했을 때 손 따는 행동은 잠시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몸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체하면 손 따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걷기,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위를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체했을 땐 손 따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응급 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 괜찮아 보여도 이럴 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서는 그 순간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